사용자들이 노동 시간을 마음대로 유연화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임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임금 부담을 축소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. 현재는 예컨대 주 40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 12시간에 대해서는 1.5배, 원래 줘야 할 임금의 1.5배, 그러니까 50%를 더 줘야 되는데 탄력 근로제, 노동시간 유연화를 시키면은 그걸 안 줘도 되는 거, 똑같이 주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유연화를 시키면은 연 단위로 이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사용자들은 임금 비용이 축소가 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있는 거고, 반대로 이제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은 계속 단축을 원하는 거죠. 일은 단축을 원하는데 사실은 단축만 원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거는 특히 이제 상급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거에서 또 중요하게 연결된 지점 중에 하나는 실질 임금 감소가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계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는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거는 아주 큰 저항이 있습니다. 아주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단축되지 않더라도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단축을 반대할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번 이제 개편안은 내용상으로 보자면은 이제 기업들한테 좀 더 이제 유리한,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당 69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5일 근무, 주당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2시간 일을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실제로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12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, 저녁시간 포함해서 14시간을 있게 되고, 월요일 9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밤 10시, 11시에 퇴근하는 것을 주 5일 동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뭐 이렇게 수치로 늘어놓으면 당연히 인간이 하기 어려운 노동시간이다. 이렇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는 현실적이라고 했을 때 정부가 제안하는 방향 자체가 원칙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특히 한국의 노동시간 정책은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. OECD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일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.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집단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다,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크게 두 집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하나의 집단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 한국의 임금 제도라고 하는 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, 그 다음에 초과 근무나 심야 근무나 특별 근무나 이런 걸 하면 이제 수당 형식으로 돈을 더 많이 받는,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를 계속 이어져 오게 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건데, 이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허용해야 되느냐?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. 한국의 사회는 전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문화를 바꾸려고 해야 되고, 주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정부가 되어야 한다. 정부의 역할이 그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다른 하나는 취약 노동자 계층입니다. 한국의 중소기업 혹은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제가 통계적으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인적 구성에 있어서 아마 70%, 80% 이상의 노동자들은 중소기업에 속하는 걸로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런 이제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 권리를 혹은 자기가 저는 노동시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다음 주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. 뭐 사장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소사업장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미안해서라도 내가 없으면은 이 일이 안 돌아가니까 빠질 수가 없구나,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. 유연하라고 하는 문제를 유연하라고 하는 노동 시간을 유연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생각은 드는데, 문제는 크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, 정부가
일종의 노동 시간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 안에서 유연화를 시도했다라면은 훨씬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거다. 두 번째는 노사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합의의 밑단계가 이제 협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한 이 한국의 문화가 필요한데, 노동자들이 보이기에는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주면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될 거다라고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. 내부에서 69시간 너무 많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60시간까지는 넘지 말자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제 행정부에서 그게 아닌데요, 대통령님 60시간 좀 넘을 수도 있는데요. 그럼 다시 돌아오고 딱 봤을 때 이거는 정부로서는 좀 타격이 있다. 그러니까 이 안 자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든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외국에서 일을 해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, 특히 이제 서양 쪽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한국 사람들한테 짜증을 많이 냅니다. 왜 짜증을 많이 하냐면은 출퇴근 시간을 안 지키는 거죠. 퇴근 시간이 되는데 안 가고 일을 더 하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눈치를 많이 줍니다. 그만큼 서구에서는 노동 시간 관련한 문화가 그렇게 자리가 잡힌 거예요. 한국에서는 그게 아직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일을 많이 하면 칭찬을 하죠, 우리는. 퇴근 시간 지났는데도 일을 많이 하니까 상사가 칭찬하고 동료들이 칭찬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문화가 있는데,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, 한국의 그 노동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노동 공약들을 더 좋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동 시간 관련한 정책들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를 단축하는,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문화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.